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민의 시사방구 시간입니다. 네, 서민의 시사방구가 이제 드디어 이제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드디어 두 자리 숫자의 조회수에 처참한 조회수에서 벗어나서 세 자리가 나오고 있고 댓글도 막 달아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재명이 간절히 원하면 사법부가 도와준다.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간절히 원하면 사법부가 아니 다시 할게요.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 혹시 이런 말 기억나세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말이고 이제 그 박 대통령 시절에 좌파들이 이 발언을 빌미로 박 대통령을 엄청 공격했어요. 이게 마치 주술적인 얘기라고. 근데 이게 진실은 뭐냐? 이 발언을 언제 했게? 이거는 대통령이 브라질에 갔을 때 한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원래 대통령이 한 말이 아니라 이거는 브라질의 대문호 중에 파울로 코엘료라고 있거든. 그 사람이 쓴 노벨 문학상 탔나 이 사람이? 근데 연금술사라고 있어요. 연금술사. 연금술사가 대표적인데 거기 이런 말 나와요. 자네가 무언가 간절히 원할 때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그래서 박통은 2015년 4월에 브라질 갔을 때 이 양국 간의 친선을 도모하려는 차원으로 이 말을 한 거예요. 자기 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브라질 국민들이 사랑하는 그런 작가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친목을 도모하는 거는 아주 세련된 외교 전술입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이 이걸 한 건 아니고 뭐 연설문 쓰는 사람이 썼겠지만 어쨌든 이런 좋은 의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말 뒤에 뭐라 했냐면 미래를 함께할 진실된 아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뜻이에요. 그 아미고라는 얘기는 이 포르투갈어인데 친구란 뜻이야. 그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외교를 위해서 한 말인데 이 좌파들은 이 말을 수도 없이 반복 재생산하고요. 그래서 박통이 마치 주술을 믿는 사람처럼 국민한테 각인시킨 거죠. 뭐 이재정 같은 애는 그때 황교안 뭐 고난댕이가 총리인가 그 사람한테 국회에서 질의하면서 무슨 뭐 오방 뭐 가져와서 오방 달력을 박근혜 대통령 때 만들었는데 이거 아주 끔찍하다고 막 이렇게 주술적인 걸라고 막 해서 몰아붙였어요. 오방이 뭘 주술? 우리 전통이야 이 바보야. 그리고 이 좌파들 한번 써먹어서 재미를 본 이 좌파들은 윤 대통령한테도 이걸 써먹었지 않습니까? 뭐 천공이라는 사람 가지고 막 그랬는데 아니 이 천공 가지고 사실 보수 중에서 천공 유튜브 보는 사람 누구 있나? 저 한 번도 안 봤거든요. 대통령도 안 볼 건데 이 좌파들은 이걸 봐. 천공은요 그 자기 유튜브에 동영상이 2만 개가 넘게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를 다룬단 말이에요. 그걸 열심히 보다 보면 그 대통령이 한 말과 이거를 뭐 비슷한 말이 있겠지. 무슨 말이든 하는 게 천공이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 붙여서 이거 천공말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 2024년 6월에 대통령이 이제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이제 동해 그 뭐 그쪽에 그 가스전하고 석유 있다고 뭐 그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잖아. 대왕고래 프로젝트. 근데 이거를 가지고 좌파들은 천공이 2주 전에 이런 말을 했나 봐요. 이 나라 저 밑에 지금 가스고 석유 많아요. 이런 영상을 찾아내갖고 이거 천공말 듣고 한 것이다. 이 난리를 쳤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브리핑을 직접 할 때는 어떤 때냐면 석유가 있는지 탐사를 막 해서 얼마 정도 석유가 이제 매장돼 있다. 그래서 140억 배럴이 있다. 이렇게 이제 뭐가 자료가 나온 다음에 브리핑하는 거거든. 2주 동안 그걸 했겠냐? 그 한참 전부터 지오 엑트라고 그 회사한테 맡겨서 그 조사를 오랫동안 한 끝에 이거를 발표를 한 거야. 그 액트지오. 이 액트지오라는 회사를 나중에 이제 김호준 같은 놈이 액트지오가 뭐 직원도 얼마 없고 조그만 사무실도 조그맣다 이런 데가 무슨 이러는데 그 액트지오 회사가 어떤 데냐면 그 아브레유 박사가 소유주거든요. 여기가 그 엑슨이라는 석유 재벌이 있거든. 거기 오랜 기간 지질 그룹장을 지낸 사람이고요. 그 액트지오가 22개국의 31개 현장에 관여한 기업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 마치 천공 말을 듣고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한 것처럼 매도를 합니다. 이건 진행이 의심스러운 일인데 너무 놀라운 거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MBC 같은 그런
공영방송사 있잖아. 그런 애들이 태연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능지.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부승찬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부승찬은 어떤 놈이냐면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인데 얘가 원래 육군 뭐 이쪽에 있었나 봐요. 그런데 얘가 자기 회고록에다 뭘 썼냐면 대통령이 이제 관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천공이 답사를 왔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걸 회고록에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났어요. 이걸 갖고 개소리라고 묻어버리면 되는데 또 방송에서 국회의원들하고 그냥 막 이걸 키워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경찰이 그 천공이 다녀갔다는 3월달 한 달 동안에 그 뭐냐 관저 앞에 CCTV를 뒤졌다니까. 분량이 어느 정도냐? 영화 2,000편이나 되는 그 분량의 CCTV를 눈이 빠지게 봤어. 천공 안 왔던데. 그러면 이쯤 되면 부승찬이 사과를 해야 되잖아. 무슨 개 사과를 해? 어? 그리고 오히려 이놈이 이런 거짓말하고 이러면 민주당에 또 잘 돼요. 얘가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 됐잖아. 근데 실제로 있잖아요, 여러분. 주술을 진짜 잘 아는 사람은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2023년 3월 9일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의 그 경기도지사 시절에 비서실장 지낸 분 중에 전영수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뭐 성남 FC 관련해서 이제 조사를 뭐 한번 받고 나서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극단적 선택을 해버립니다. 이건 이재명 관련된 이가 이제 사망한 거지만 어쨌든 이재명이 저지른 범죄에 참고인으로 갔다가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비난 여론이 비등하지. 이게 벌써 몇 번째냐고 이재명 주변에서 사람이 죽은 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죽고 나서 이틀 후에 발인됐을 거 아닙니까? 발인 끝나자마자 이재명이 그 관심을 돌리려고 뭘 한 줄 아십니까? 자신의 부모 묘가 훼손됐다는 글을 SNS에 올려요. 그러니까 그 자기 그 부모 묘에다가 누군가가 날생자 그리고 밝을 명자를 쓰고 세 번째도 뭐라고 썼는데 이게 알아보지 못하겠대요. 그러니까 생명 뭐야? 근데 민주당은 이 마지막 글자가 살이래 살. 생명을 죽이는 이런 거라고 하면서 이제 막 난리를 쳐요. 이재명이 또 이제 나서는 거지. 이거는 흑주술이다. 내가 흑마술은 들어봐서도 흑주술은 못 들어봤는데 그 이재명에 의하면 이게 무덤에 혀를 맞고 돌을 묻어서 후손의 절멸과 폐가 망신을 이제 도모하는 흉매라는 거예요. 이재명아, 너는 진짜 생명 뭐라고 쓰면 그게 그렇게 되냐? 진짜 그걸 믿냐? 이 바보 같은 놈아. 어쨌든 다음 말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러면 그 돌 그냥 치워버리면 되잖아. 글자 지워버리면 되잖아. 그랬더니 이거 아니 안 된대. 이건 흉내지만 함부로 치워서는 안 된대. 이건 간단한 이거를 이제 뭐 없애는 뭐 의식을 치른 다음에 며칠 내에 제거하겠다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그냥 치우면 되잖아. 주술 안 믿으면. 이렇게 좌파들은 주술을 좋아해.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발생했습니다. 돌의 마지막 글자가 생명살이라 그랬잖아. 국가수에서 그거 감정하더니 뭐라 했냐면 살이 아니라 길의 기운할 때 그 기자. 그러니까 기자. 그래서 이 생명기라는 거는 아직 범인도 문중 사람이야. 이재명 잘 되라고 그냥 그 글자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은 정말 이 전영수 씨가 사망했다는 그거를 그로 인한 부정적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 주술을 이용한 사람이지. 이런 사람이 진정한 주술인인 거예요, 여러분. 주술인. 그래서 그럴까? 이재명에 대해서 주술적 판단이 지금 곳곳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사법부가 그 주체인데, 그러니까 사법부가 이재명 주술에 부응해서 주술적 판단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2020년 대법원이 이제 이재명 그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로 이제 그때도 대법원 갔었거든요. 그때 뭐 갖고 갔냐면 이제 그 형님을 강제 입원시키지 않았다고 명백한 허위사실을 말했는데 이게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면서 허위사실이 아니래. 그러면서 이게 무죄 취지로 이게 파기환송을 하면서 2021년 이재명이 대선에 나올 수 있었고요. 2025년 3월 그 유명한 2심 재판부 항소심 재판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얘네들은 뭐라 했냐면 이재명이 이제 김문기 씨하고 찍은 사진 있잖아. 이 사진을 클로즈업한 거를 조작이라고 했고 그리고 1심에서 허위사실로 인정됐던 이 백현동 그거 관련해서 공무원이 협박했다 이거를 갖고 허위사실이 아니라 의견일 뿐이다. 이러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선고를 뒤집고 무죄를 판결합니다. 작년 11월 위증교사 1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녹취 파일이 딱 있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그리고 이 당사자가 위증죄로 처벌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위증을 교사한, 그러니까 본인도, 그러니까 그 당사자도 김진성 씨도 이재명이 시켰다고 했는데 위증 교사는 무죄야. 위증한 사람은 처벌을 받고 교사한 사람은 처벌을 안 받고. 그 대장동 1심은 어떻습니까? 대장동 재판은 1심이 언제 선고될지 기약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 있지 않습니까? 기피 신청을 그렇게 오래 해서 작년 6월 달부터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지금 6개월 동안 재판을 못 하고 9개월 동안 재판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윤 대통령 우리 헌재가 전원일치 파면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이 간절히 원하니까 줄줄이 무죄 나오고 대통령은 파면되고 완전 이재명 대선과도 쫙 열렸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명아, 너 좋겠다. 너 간절히 원하니까 사법부가 이렇게 딱딱 도와주네.